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엔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타키오 뉴스 조호진 대표,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헤르메스 스타 하창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 초, 다음 달 7일이죠. 세계 최대 IT 전자 전시회 CES 2025에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공개적인 만남을 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메모리 반도체 양극화 현상이 강도를 더해갈 거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두 기업의 동맹이 어떤 영향을 발휘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조호진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양극화라는 단어가 적절한 단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는 그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다. 양극화라는 것은 이제 결국 D램에 있어서 그 고부가가치 HBM의 시장은 점점 커지고 HBM 시장 커진다는 것은 사실 HBM,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고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짝이 되는 이제 HBM3E가 이제 올해 시장을 주도했다면 내년에는 이제 HBM3E에서 8단에서 12단, 심지어 이제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16단의 샘플을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공급을 할 것이다. 샘플을 공급을 하면 엔비디아 그걸 갖다가 테스트한 다음에 이제 뭐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라도 이제 16단을 갖다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양산과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엔비디아의 고가 칩에 이제 SK하이닉스처럼 납품하는 기업은 이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는데 엔비디아 고가 칩을 갖다가 납품하지 못하는 기업, 삼성전자의 수익성은 다 악화될 것이다. 거기에 나머지 D램, 예를 들면 범용 D램에 얘기하는 범용 D램에 있어서 제가 지난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창신반도체 CXMT가 DDR4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DDR4는 한 그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의 기존 기업보다 한 6년 늦게 이제 쫓아왔는데 지난주에 이제 DDR5에 대해서 창신반도체 납품했다는 어떤 샘플을 갖다가 이제 그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하면서 그때 많이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이제 양극화가 그 DDR5까지 창신반도체 양산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DDR5에 대한 가격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트렌드포스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가격 하락이 계속 더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내년 3분기가 돼서야지 가격이 이제 DDR5를 일단 범용 반도체가 이제 반등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요약을 해드리면은 양극화에 대한 HBM3에 HBM4로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데 DDR5에 대한 가격은 더 그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은 안 좋고 SK하이닉스 전망은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년에 아까 CES에서 이제 그 2019년에 이제 그 젠슨 황이 키노트 스피커를 이제 기조 연설자로 2019년에 나왔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아니 무슨 뭐 그 그래픽 칩 만드는데 무슨 뭐 기조 연설을 하지라고 생각했던 제가 오판이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잘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젠슨 황이 6년 만에 완전히 금이환영을 다른 모습으로 이제 그 대절 받으면서 내년에 이제 기조 연설자 나섭니다. 이건 확정이 된 것이고 최태원 회장이 그 계속 매년 CES에 갔기 때문에 내년에도 CES 갈 공산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두 분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난달에 이제 SK AI 서밋이라고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했는데 그 유수의 언론에서 주목했던 것도 예전에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주목했던 것은 사실 결국은 SK하이닉스의 위상이 올라갔기 때문이고 거기에 사실 최태원 회장이 중요한 발언을 했어요. 젠슨 황이 우리 보고 HBM4에 대해서 6개월 빨리 납품할 수 없느냐는 얘기를 했다. 이게 사실 H펌을 납품한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이거를 총수가 확정을 지으면서 야 그러면 엔비디아의 그 수요는 더 많아지고 SK하이닉스의 주가랑 매출이 더 높아지겠구나라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기자들이 내년에 CES 갈 텐데 그때 뭐 젠슨 황이라든지 젠슨 황보다는 사실은 최태원 회장의 멘트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젠슨 황은 언제나 우호적으로 뭐 삼성의 어프로드라는 걸 몇 번 얘기했지만 삼성이 납품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최태원 회장이 내년에 기자들 만나서 중요한 멘트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때 사실은 주가가 또 한번 출렁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SK 하이닉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긴 했는데 내년에 메모리 수요도 HBM 같은 AI 메모리에 집중될 것이고 SK 하이닉스 더 지금보다 수혜를 받을 가능성 이렇게 거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올해 4분기 들어서 증권사 3곳 이상이 목표 주가를 제시한 종목 총 281개. 그중에서 지난 9월 말 대비 목표가 하향 조정된 종목이 179개로 전체 63.7%나 됐습니다. 반면에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은 100개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반종민 소장한테 목표가 상향 종목 현황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4분기 목표 주가 상향 기업들을 좀 살펴보니까 먼저 그 1위를 기록한 게 디어유였고요. 그다음에 유한양행,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마지막으로는 현대 로템 이렇게 1, 2, 3, 4위로 이렇게 좀 지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4분기 이러한 그 목표가 상향을 하긴 했지만은 주가에 대해서는 최근에 좋지 못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주가를 봤을 때는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10월 5일 고점 찍고 계속 하락하다가 최근에 좀 하락폭을 좀 막아준 상황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의 경우에는 11월 중선부터 계속 좀 크게 조정을 보였다가 최근에 좀 하락폭을 막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리포트에서 상향 조정됐던 부분에 대한 반대의 흐름들이 좀 많이 나타나줬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락폭을 좀 어느 정도 막고 나오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지금 디어유의 경우에도 뭐 상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높게 책정이 됐긴 했지만은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꺾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은 좀 열어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은 신규 접근을 좀 지금 가능한 시점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렉나자에 대해서 타 지역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는 하지만 다음 달 13일부터 16일에 개최되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그 리스트업에 그 모든 것이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유한양행이 여기에 포함될지는 아직까지 확정적이진 않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좀 계속 유한양행이 그 리스트업에 포함이 됐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의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은 좀 유효합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그 카이 쪽에서 밀어놨던 수리용 계약이 좀 이뤄지면서 방산 쪽에 좀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통해 오히려 지금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도 분위기가 좀 반전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4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에는 아직까지 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적은 비중으로 이 두 기업은 가져가 봐도 되는데 방산의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분위기가 어떻게 이제 종결이 되는지에 따라 또 분위기가 다르게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수출이 계속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일단 버려두시고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목표가가 하향 조정된 종목들도 궁금한데 계속해서 목표가가 하향 조정된 종목들은 정태근 이사님께서 짚어주시죠. 네, 뭐 상승, 하향 조정한 종목들도 있지만 하향 조정한 종목들이 방금은 브리핑에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단 아무래도 구매 리스크가 좀 커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4분기 들어서 상장사 10곳 중에서 뭐 6곳 정도가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이제 반도체, 화장품인데요. 반도체가 4곳이고 화장품이 3곳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스페타시스라든지 뭐 심텍, 원익 QNC, 두산테스나가 이 상위 4개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공통적으로 보니까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뭐 이중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올해 4월달 이후에 반도체 특히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하락이 좀 깊었었기 때문에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HBM 관련돼 가지고 ISC, 이오테크닉스, YC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뭐 방법도 찾아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CNC엔터, 원텍, 클리오. 그러니까 CNC엔터라든지 클리오 같은 경우는 북미 쪽 이제 색조 화장품 관련돼서 상당히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그 북미 쪽 수출이 조금 주춤해진 부분들이 좀 원인으로 작용된 게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쪽 같은 경우는 8월달 이후에 전년 대비가 아닌 전월 대비 보게 되면 좀 둔화가 되고 있거든요. 9월달 같은 경우는 전월 8월달 대비해서 마이너스 7% 정도, 10월달은 9% 정도, 10월달은 마이너스 2% 정도 이제 역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 같은 경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안 좋은 부분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클리오라든지 대표적인 북미 쪽 화장품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뭐 제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제외하고는 뭐 좀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뭐 저가 매수보다는 아직까지는 관망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바닥을 다져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내년에는 증권가의 목표가 상향 소식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이 애써주면 좋겠습니다.
중동 사태로 올해 해상운임이 한때 4배 가까이 올랐죠. 해상운임 상승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울고 웃는 업종별 전망은 하창환 본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기사에서는 업종별로 나누긴 했는데 저는 우리나라 증시와 그다음에 이제 개별 기업들로 좀 나눠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해운에서의 이런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해운주들은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플러스 알파 요인이지만 대부분의 수출 기업들에게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 경쟁력은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온 이유 자체도 저는 이제 우리나라 내수와 이런 수출에 대한 경기 흐름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방어가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조로 인해서 만약에 수출에 대한 데이터들이 조금 더 부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쟁력이 더 떨어진다고 한다면 증시 자체를 좀 짓누를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운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석유 제품이나 철강 합성 소재 같은 경우는 해상 운송으로 거의 99% 이상 진행을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 증가에 따라서 부담감이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산업군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까지도 업황 자체가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뭐 안 좋은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긴 하겠지만 근데 이게 이제 나머지 수출을 잘하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기타 다른 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타격이 좀 커질 수가 있거든요. 해당 부분도 이제 외국인의 수급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일부분의 산업군들에 대한 기조만 체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이 국가의 증시 차원으로도 좀 크게 바라보시는 해석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해운 같은 경우는 주가의 지금 위치가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 바닥권에서 좀 중기적인 플랜으로 접근해 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시죠. 오늘은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행공시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의 하향 리포트와 2개의 유지 리포트가 발간됐는데요. 우선 대신증권에서 LG이노텍에 대해 목표가 하향 리포트 발간했고요. 신영증권에서 PSK홀딩스에 대해 기다렸던 4분기라는 제목으로 유지 리포트 냈는데요. 올해 4분기 이연됐던 장비 매출이 인식되면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긍정적인 코멘트 내놨고요. 2025년 말 출시될 HBM4로 인해 디스컴 수요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며 내년도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또 한섬에 대해 흥국증권에서 유지 리포트 냈는데 지난 11월 밸류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의 진정성을 밝혔다고 평가했으나 실적 부진은 지속될 전망이라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LG이노텍에 대한 리포트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증권에서는 LG이노텍에 대해 목표가를 27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하향했는데요. 그 이유는 4분기 영업이익이 기존 추정치 그리고 컨센서스와 대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광학 솔루션 부문의 경우 매출은 전분기 대비 14.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비용 상승이 부담이 될 것이라 설명했고요. 반도체 기판과 전장 부품 부문은 매출도 부진하고 수익성도 약화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대신증권에서는 LG이노텍의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게 샀는데요. 아이폰 SE4와 아이폰 17의 출시를 통해 점유율이 증가할 것이라 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목표가는 하향했음에도 점진적인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점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행공시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엔진이 하나오션과 841억 원 규모의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조우진 대표님께 들어볼게요. 예,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하나그룹이 언제부터 엔진 사업을 했지라고 의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원래 HSD 엔진이 있었죠. HSD 엔진을 이제 하나오션이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그룹이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다음에 수직 계열화, 뭐 선박에는 모두 엔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HSD 엔진을 갖다가 인수하는 이제 초강수를 뒀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하나 엔진을 바뀌었고요. 하나 엔진이 하나오션에다가 이제 841억 원 정도에 이제 납품한다고 이제 계약 공시를 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제 해운업 조선업 자체를 보면은 그 미국의 이제 23일 날 의회에서 선박법이라고 해서 쉽스 액트 이게 약자의 최종적인 머리 글자 쉽스입니다. 그래서 쉽스 액트를 발의했는데 결국 중국을
미국을 견제하고 미국 자국의 조선업을 갖다가 좀 일으키겠다라는 의도입니다. 근데 워낙 없었으니까 완전 거의 맨 땅에 해당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자가 당선하자마자 직후에 이제 윤 대통령 통화를 하면서 MRO 사업, 미국 해군의 MRO 사업에 이제 너네가 뛰어들어서 좋겠다라고 요청이 왔다고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내년에 본격화되면 우리나라 조선업에 큰 어떤 매출에도 도움이 될 텐데 연간 뭐 120조 원이 되니까요.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인도에서 오늘 이제 기사를 보면은 인도의 어떤 차관보랑 인도 해양공사 이런 데서 이제 우리나라 빅3의 조선소 현장을 다 찾아다니면서 결국 요청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도에도 이제 연간 많은 배가 필요한데 자국에서 건조하는 배가 없다 보니까 인도가 배가 필요해서 배에다가 렌트하는 비용만 연간 이제 100조 원이 된다는 것이죠. 이거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자국의 조선소를 키우겠다는 맥락으로 우리나라 조선소를 찾아와서 이제 같이 협력해서 좋겠다는 것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도 이제 큰 역할이 있고 인도에도 큰 역할이 있고 이런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조선소에 큰 기대를 할 수 있고 트럼프의 또 다른 수혜가 뭐냐면 트럼프 당선자의 에너지 정책이 무엇이냐면 연간 지금 하루에 미국에 생산하는 석유가 이제 1,000만 배럴인데 30% 증산하겠다. 결국 셰일가스밖에 없죠. 셰일가스를 갖다가 더 증산을 해서 에너지 가격 낮추겠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것이 보관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옛날에 트럼프 일기 시절에 보면 셰일가스를 갖다가 엄청나게 내서 이거 저가에 내놓으면서 이제 우방들에게만 따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셰일가스를 갖다가 운반해야 되니까 셰일가스 운반선에 필요한 기술이 LNG 운반선입니다. 왜냐하면 기체를 갖다가 액화시켜야 돼. 그래야지 부피를 많이 줄이지 않겠습니까? LNG 운반선이 필요한 것이고 LNG 운반선이 그때 필요해서 어디다가 수주를 했느냐? 삼성중공업에 수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면 또 다른 어떤 모멘텀이 생긴다. 셰일가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보면은 올해 이제 한국 조선업이 큰 어떤 수익을 창출했지만 더불어서 사실 내년에도 수익 창출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고 이런 맥락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국내 주식이 안 좋지만은 꾸준히 이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내년에도 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K조선, K엔진에 대한 강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고요. 하나그룹 계열사 간 협력을 확대한 그런 하나오션하고 하나엔진과의 공시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세계적인 기대를 모은 우리 바로 K드라마입니다. 오징어 게임 1에 이어서 2가 오늘 오후에 마침내 공개가 됩니다. 전 거래일에는 관련주가 차익 실현 매물 쏟아지면서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대응 전략 반정민 소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매도 시점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깔끔하네요. 예, 오후 5시에 공개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슈가 계속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최근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와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주가가 빠진 이유가 좀 있긴 합니다. 그게 이정재 외 특별 관계자 65%에서 보유 주식을 좀 일부 매도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좀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서 엑시트가 아니냐라는 분위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빠진 거 매도를 한 거는 이전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를 인수하기 위해서 제3자 유증을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제3자 배정 유상증을 진행했는데 이 보호 예수에 따른 보호 예수에 따른 것을 통해서 매도세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제3자 배정 유증에 대해서 보호 예수 기간이 1월 4일 때 풀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매도 물량의 경우에는 이전에 와이더 플래닛에 대한 주식에 대한 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월 4일 기준으로는 지금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를 인수를 했던 3자 배정에 대한 보호 예수가 풀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 두 기업의 경우에는 건들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될 수 있으면 좀 자제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아티스트 스튜디오는 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계속해서 오늘장 섹터 전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배당이냐 벚꽃 배당이냐 이 둘을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에 주목해 보면 좋을지 배당주 투자 전략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네. 오늘은 잘 아시다시피 배당락 기준일입니다. 내일은 배당락일이고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매수를 해야
연말 배당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말 배당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벚꽃 배당을 받을 것인가 그런 기로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 배당을 결정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배당락이 있기 때문에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회복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이 걸린 게 좀 싫다라면은 연말 배당을 좀 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배당 종목들 중에서 매력적인 종목이 있다라면은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 200 편입 종목 중에서 53곳이 이제 연말 배당 공식 결정을 했는데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 고배당을 한 종목들을 한번 소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나가듯이 한양증권, 현대엘리베이터, 그리고 한국설석유, 세아특수강 등 같은 종목들인데 일단은 이 네 종목은 적어도 7% 이상,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7% 이상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설석유는 이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시가 배당이 10.3%가 되고요. 한양증권은 8.8%, 그리고 현대엘리베이터는 8.2%, 그리고 세아특수강 같은 경우는 7%이기 때문에 올해도 DPS 같은 게 비슷한 수준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말 배당을 노리게 된다라면은 아마 지금 방금 말씀드린 네 종목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 대비 네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면 그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작년 이제 배당락일 기준으로요. 네. 네, 기준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한양증권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주가 상승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아마 작년과 비슷한 8% 이상이 될 거라 봅니다. 하지만 한국설석유 같은 경우는 주가 좀 올랐기 때문에 작년 10% 대비해서 좀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하지만 DPS 기준을 봤을 때는 가장 많은 금액을 배당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량이 고민이 되신다라면은 이제 벚꽃 배당 이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고배당 섹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항상 통신, 금융 이런 섹터들이 부각이 되는데 그리고 최저 배당을 얘기한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도 이제 벚꽃 배당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지금 또 말씀드릴 종목이 작년 기준인데 기업은행, NH투자증권, 삼성화재, LG유플러스 등이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작년 기준으로 시가 배당률이 7.3%고요. 그리고 NH투자증권은 우선주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본주가 7.8% 그리고 우선주가 낮은 7.3%입니다. 그리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본주가 6.5% 그리고 우선주가 8.6%입니다. 지금 삼성화재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NH투자증권도 마찬가지고요. 작년 대비 주가가 좀 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배당주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당연한 얘기지만 임박보다는 최소한 5개월 전에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연말 배당은 너무 좀 임박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벚꽃 배당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든지 선투자해야 수익을 또 극대화할 수 있겠죠. 자, 현재 시간 8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전 체크포인트 하청환 본부장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뭐 미국 3대 지수 좀 좋은 흐름들로 마무리가 됐는데 야간 선물이 아쉽게도 플러스 0.09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M7 중심으로 좀 상승이 나왔고 거기에 뭐 현대차도 좀 언급이 되고 뭐 반도체도 좀 일부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지를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선물이나 옵션 쪽을 봤을 때는 풋콜을 동시에 좀 사는 스트레이드 전략을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변동성에 따른 이제 산업별 트레이딩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두 종목 신규 상장 나오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징어 게임 2와 더불어서 국가 관광 전략 회의라든지 이런 좀 산업적인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 좀 급등락 나올 수 있으니 변동성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앤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